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제루샤, 어서 일어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니? 원장님의 목소리에 제루샤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벌써 수요일이잖아? 제루샤에게 매달 첫째 수요일은 달력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우울한 날이에요. 고아원을 감독하는 이사님들이 방문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과 마루, 창문을 깨끗이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90명이 넘는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단정하게 입혀줘야 해요. 제루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교육도 시켜요. 이사님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도록 말이에요. 제루샤 에벗은 이곳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제루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쉬었어요. 창밖에서 부르릉 부르릉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사님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 둘씩 차를 타고 떠나는 소리지요. 제루샤, 리펫 원장님이 찾으세요. 사무실로 가보세요. 심부름을 온 소년의 말에 제루샤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제루샤가 계단을 막 내려섰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이사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분은 아직 안 떠나셨네. 그 사람은 키가 무척 큰 남자분이었어요. 현관 앞으로 자동차가 다가오자 자동차 불빛 때문에 생긴 팔다리의 그림자가 건물 안쪽 벽까지 길게 늘어졌어요. 제루샤는 풋 하고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기다란 그림자가 꼭 다리가 긴 거미처럼 보였거든요. 제루샤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리펫 원장님이 불쑥 물었어요. 제루샤, 방금 나가신 이사님 봤니? 아니요, 뒷모습만 봤어요. 그분은 우리 고아원에 도움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의 몇몇 남자애들을 대학에 보내주셨지. 왜 있잖니, 찰스 벤턴하고 헨리 프레이즈 말이다. 그분은 여자애를 싫어하는지 그동안은 남자아이만 후원했단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네 얘기가 나왔단다. 제루샤는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우리 고아원은 16살이 되면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너는 성적이 아주 좋아서 특별히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었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구나. 리펫 원장님은 지난 2년 동안 제루샤가 고아원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잊은 것 같았어요. 너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구해주고 떠나라고 하면 우리의 할 일은 끝나는 셈이지. 그런데 프리차드 위원님이 네 작문 실력을 칭찬하셨어. 특히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글을 큰 소리로 읽으셨어. 이 말에 제루샤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시로 우리 고아원을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정말이지 넌 은혜를 모르는 아이더구나. 하지만 넌 참 운이 좋은 것 같구나. 방금 나가신 그분께서 네 글을 듣더니 널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대학이라고요? 제루샤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분은 네가 작가가 되길 바라셔. 작가요? 그래, 너는 이번 가을부터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그분께서 기숙사비와 수업료를 직접 대학으로 보내주고 너에게 4년 동안 매달 $35의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대신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한테 감사 편지를 써야 한단다.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닌 학교 공부나 기숙사 생활 혹은 친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이야. 참, 그분은 너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으신가 봐. 그래서 존 스미스라는 가명을 쓰기로 하셨으니까 그리 알아라. 제루샤, 이런 행운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니? 제루샤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콩콩 뛰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9월 24일 퍼거슨 기숙사 215호실에서 불쌍한 고아 소녀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절한 이사님,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4시간이나 달려와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이 학교는 너무 커서 방문을 나서면 꼭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가장 먼저 아저씨한테 편지를 씁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까 너무 어색하군요.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 편지라곤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리펫 원장님은 아저씨께 예의 바르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존 스미스라는 이름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 막대기님이나 빨래판님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어떤 분일까 하고 떠올려 보면 첫째, 아저씨는 키가 크다. 둘째, 아저씨는 부자다. 셋째, 아저씨는 여자애들을 싫어한다고 생각돼요. 3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변함이 없는 것은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거예요. 여기선 뭐든지 종소리로 알린답니다. 저는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짐수레를 끄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아, 방금 종이 울려서 이제 부를 거야 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키다리 아저씨를 아주 존경하는 제루샤 에벗 올림. 10월 1일. 친절하신 키다리 아저씨,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곳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기숙사 탑 위쪽에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같은 층에는 저 말고 늘 좀 조용히 해줄래? 하고 말하는 4학년 언니, 그리고 셀리와 줄리아라는 신입생이 있어요. 셀리는 빨간 머리에 약간 들창코지만 무척 상냥해요. 뉴욕의 부잣집 딸인 줄리아는 잘난 척을 하는 편이에요. 셀리와 줄리아는 같은 방을 쓰고 저는 혼자서 방을 써요.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 틈에 있다가 이렇게 혼자서 방을 쓰다니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기분을 상상도 못하실걸요? 화요일. 아저씨, 학교에서 1학년 농구팀을 뽑는데 어쩌면 제가 선수로 뽑힐지도 몰라요. 제가 비록 몸은 작지만 동작은 아주 재빠르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학교 숲길을 걸을 때면 낙엽 태우는 냄새가 솔솔 풍겨와요. 학생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행복해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루샤, 바로 저랍니다. 지금 당장 체육복 입고 운동장으로 가야 해요. 그럼 안녕, 농구선수 제루샤 올림.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 혹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아세요? 옛날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 말이에요. 글쎄, 다른 학생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지 뭐예요. 정말이지 부끄러워서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또 개학 첫날엔 파랑새를 쓴 작가 마테를링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도 신입생이니? 하고 제가 말했다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제가 농담한 줄로 알았대요. 제가 무식하다는 걸 전교생이 다 알아버렸으니 어떡하죠? 그래서 전 이제부터 백과사전을 옆에 꼭 끼고 지내기로 했어요. 아참, 셀리 덕분에 방을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그 애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데다 정말 재미있고 다정해요. 하지만 줄리아는 정반대랍니다. 늘 고상한 척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좀 까다로운 친구예요. 줄리아는 자기가 펜들턴 집안의 사람이란 걸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아저씨, 제가 요즘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프랑스어는 3총사 24쪽까지 공부했고 수학은 5원뿔, 생물학은 쓸개와 자라에 대해 공부할 차례예요. 공부에 잔뜩 재미를 붙인 제루샤 에벗 올림. 추신, 아저씨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를 바란답니다. 왜냐하면 술은 간에 아주 해롭거든요. 수요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제 이름을 주디라고 바꿨거든요. 출석부에는 그대로 제루샤지만 친구들은 주디라고 불러요.
사실 주디는 고아원에서 혀가 잘 안 돌아가는 펌킨스가 저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전 제루샤 에벗이란 이름이 참 싫었어요. 에벗이란 성은 리펫 원장님이 전화번호부 첫 장에서 따온 것이고 제루샤는 어느 무덤의 묘비에서 따온 거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금요일. 아저씨, 지난번 장문 시간에 선생님이 제 글을 보시더니 창의력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저씨, 대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가 아니라 노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애들은 고아인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그럴 땐 너무 슬퍼요. 다행히 여기서는 제가 고아라는 걸 아무도 모른답니다. 셀리한테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떤 친절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함없이 아저씨를 존경하는 주디가. 10월 25일. 마침내 농구팀에 들어갔어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왼쪽 어깨에 붉은 줄이 생기고 시퍼렇게 멍까지 들었어요. 아래 그림은 제가 농구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저씨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거의 매일같이 쓰고 있네요. 귀찮지 않으세요? 하지만 즐거운 학교 생활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만약 제 편지가 성가시면 휴지통에 던져버리셔도 좋아요. 키다리 아저씨를 존경하는 주디 에벗 올림. 추신. 아저씨한테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저씨는 나이가 많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젊은 분이신가요? 머리는 훌렁 벗어졌나요? 아니면 약간만 벗어졌나요? 꼭 알고 싶어요.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싶어요.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 결국 답장을 안 주시는군요. 아저씨 대머리 맞아요? 옆에 제가 상상한 아저씨 모습을 그려봤어요. 잘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키가 크시니까 팔다리 모두 길게 그렸어요. 눈은 회색이고 눈썹은 쑥 튀어나오게 그렸어요. 입은 일자에 양쪽 끝이 좀 처졌어요. 어때요? 약간 까다롭지만 기운찬 노인처럼 보이죠? 일요일.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방학이랍니다. 기숙사 복도에는 벌써부터 여행 가방들이 잔뜩 쌓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아예 뒷전이에요. 저도 이번 방학을 멋지게 보내려고 해요. 모두 떠나고 나면 저하고 텍사스에서 온 1학년 학생만 남게 되거든요. 둘이서 소풍도 가고 스케이트 연습도 할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3주 동안 실컷 읽을 생각이고요. 아마 이렇게 보람 있는 방학도 없을 거예요. 아저씨도 저처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안녕. 언제나 행복한 주디 올림. 추신, 제가 아저씨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는지 기억하시죠? 답장 쓰기가 귀찮으시면 비서 아저씨한테라도 일러주세요. 다음과 같이 딱 한 줄이면 되니까요. 스미스 씨는 반짝반짝 빛나는 완전 대머리임. 아니면 스미스 씨는 백발임. 그럼 1월까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날 즈음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언덕 너머로 해지는 풍경을 보면서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금화 5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모두 아저씨한테서 받은 건데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다니. 아저씨, 제가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모두 7가지랍니다. 첫째, 은시계. 이건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샀어요. 둘째, 매슈 아널드의 시집. 셋째, 보온병. 넷째, 따뜻한 무릎 담요. 다섯째, 노란색 원고지 500장. 이제 곧 글을 쓸 생각이거든요. 비슷한 말 사전도 샀어요. 작가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것은 비단 양말 한 켤레예요. 좀 창피한 말이지만 이것은 줄리아 때문에 산 거예요.
줄리아는 수학을 공부하려고 매일 밤 제 방에 오는데 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비단 양말을 뽐내고 나거든요. 방학이 끝나면 비단 양말을 신고 줄리아 방으로 가서 자랑할 거예요. 아저씨, 저 참 한심하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숨기고 싶진 않아요. 저는 말이죠. 제가 산 7가지 물건들을 놓고 이런 상상을 해요. 이 선물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에 사는 내 가족들이 보내준 거야. 할머니, 엄마, 아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언니, 동생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 할머니부터 동생까지 7 식구 노릇을 모두 아저씨 혼자서 맡으신 셈이네요. 크리스마스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드릴까요? 지난 금요일 밤에는 사탕 만들기를 했어요.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어주셨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22명이었어요. 부엌에서 저희들은 모두 인류 요리사처럼 하얀 모자와 앞치마를 둘렀지요. 하지만 사탕 만들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모두 한바탕 대소동을 치렀답니다. 맛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저희들은 큼직한 사탕 그릇을 치켜들고 행진하듯 선생님들이 계신 방으로 갔어요. 선생님들은 좀 불안한 표정으로 사탕을 맛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입술이 딱 달라붙어서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탕을 한 입에 다 넣으셨거든요. 어머, 어쩌다 편지가 이렇게 길어졌죠? 오, 가엾은 아저씨, 얼마나 지루하셨을까. 다시 한번 아저씨께 감사드려요. 아저씨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디 올림. 추신, 아저씨 저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하고 리펫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 아저씨가 꼭 참고 제 사랑을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리펫 원장님을 사랑하긴 정말 힘들거든요. 일요일,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학교 잡지 2월호에 제가 쓴 시가 실렸거든요. 그것도 맨 첫 장에. 이건 정말 1학년 학생한테는 최고의 명예랍니다. 아저씨한테도 한 권 보내드릴게요. 이제 나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시험을 봤는데 수학과 라틴어 산문 과목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어요. 다음 달에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답니다. 정말 죄송해요. 비록 2 과목에서 낙제를 하긴 했지만 다른 공부는 무척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낙제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뉘우치고 있는 주디 올림. 잠이 오지 않는 밤. 지금 폭풍이 무섭게 몰려오고 있어요. 아까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레오노라를 제 방으로 초대해서 과자 파티를 열었어요. 셀리한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줄리아와 레오노라는 2분씩 계시는데 서로 자기 할머니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참 부러웠어요. 이 세상에서 할머니와 손녀 사이만큼 따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아저씨, 잠깐 동안 제 할머니가 되어주실래요? 그럼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이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손녀 주디 올림. 3월 26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께 결국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는군요. 아무래도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저씨는 어쩌면 재미없고 썰렁한 분일 거예요.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것도 순전히 의무감 때문이죠?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저는 꼭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 빠진 기분이에요. 혹시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구겨 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저는 학교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쓰겠어요. 지난주에 라틴어와 수학 시험을 쳤어요. 둘 다 합격했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계집애예요. 지난주에 쓴 편지는 제발 싹 잊어버려 주세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쓸쓸하고 목까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여긴 병원이에요. 편도선이 붓고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입원하고 말았어요. 벌써 6일째예요. 간호사가 오늘에야 편지를 쓰는 걸 허락했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 지난번 편지 생각만 했어요.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알아누워 있을 거예요. 위 그림이 바로 제 모습이랍니다.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아서 꼭 토끼 귀처럼 보이죠? 정말 가엾지 않으세요? 아저씨 은혜도 모르고 혼자 투덜거리기만 하는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랑을 담아 주디 에벗 올림. 4월 4일 병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혼자 침대에 앉아서 창밖의 빗줄기를 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기다랗고 하얀 상자를 쓱 내밀지 뭐예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빨간 장미꽃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기뻤던 건 아저씨의 카드였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카드를 보면서 전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은 처음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아저씨가 제 편지를 꼬박꼬박 읽어주신다는 걸. 앞으로 훨씬 신나고 재미있는 편지를 쓸 거예요. 다시는 투덜거리지 않고 귀찮게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을게요. 변함없이 영원히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27일 리핏 원장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공부 잘하고 예절 바른 아이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또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고아원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라고 하셨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다는 걸 잘 아시니까요. 하지만 존 그리어 고아원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주디 에벗 올림. 프랑스어 시간에 무지무지 멋진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들떠있는지 아세요? 여름방학을 농장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여름 내내 접시만 닦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번에 날아간 것만 같아요. 이렇게 공책에다 짧게 편지를 써서 죄송해요. 사실 지금은 프랑스어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지도 몰라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안녕.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3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와 함께 산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어느 멋진 남자분에게 학교를 안내했어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지금껏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뚝뚝한 이사님들 말고는요. 이사님들은 제 그림처럼 뚱뚱하고 거만하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척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만요. 꼭 풍뎅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사님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저씨같이 멋진 분도 계시니까요. 어제 만난 그분은 저비스 펜들턴 씨인데 줄리아의 삼촌이래요. 조카인 줄리아를 보러 오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리아하고 썩 친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침 줄리아와 셀리가 수업 중이라서 제가 학교를 안내했죠. 펜들턴 집안 사람은 모두 불친절한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반대였어요. 무척 다정한 분이셨답니다. 속으로 나한테도 멋진 삼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이번에는 제 삼촌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저비스 씨는 왠지 아저씨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20년쯤 젊어지신다면 말이죠. 저비스 씨는 처음 보는데도 참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셀리와 줄리아의 수업이 끝난 시간이라 둘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먹기도 했어요. 그분은 기차 시간 때문에 줄리아를 아주 잠깐만 보고 떠나셨어요. 줄리아는 제가 삼촌을 독차지했다고 막 심술을 부렸어요. 오늘은 줄리아, 셀리, 그리고 저한테까지 초콜릿을 보내주셨어요. 남자한테 초콜릿 선물을 다 받다니 진짜 숙녀가 된 느낌이에요. 아저씨도 언제 한번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어떤 분인지 꼭 알고 싶거든요. 주디 올림.
6월 9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드디어 농장으로 출발! 짜잔! 오늘부터 행복한 날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차창 멀리 스쳐 지나치기만 했던 농장에서 석 달이나 지내게 되다니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정말이지 이번 여름만큼은 존 그리어 고아원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리펫 원장님이 뒤에서 부를 것만 같아 조마조마하답니다. 고아원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서 서둘러야지. 아저씨, 이럴 새가 없네요. 짐을 꾸려야 해요. 옷이며 책이며 전부 새 상자나 되거든요. 언제나 아저씨의 사랑스러운 친구 주디 올림. 토요일 밤, 마침내 농장에 도착했어요. 짐도 풀기 전에 편지부터 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에 제가 와 있다는 걸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천국이라도 이만큼 아름답진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지은 지 100년도 넘었대요. 또 언덕 위에 있어서 저 멀리 푸른 초원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 농장에는 샘플씨 부부와 하녀 1명, 남자 일꾼 2명이 살아요. 저는 식당에서 샘플씨 부부와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그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워하셨어요.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제 방 안에는 넓은 창문이 있고 골동품처럼 생긴 근사한 가구와 막대기로 받쳐서 여는 창문도 있어요. 또한 큼직한 마호가니 책상은 정말이지 글쓰기에 딱 좋아요. 아저씨, 저는 지금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에요. 아저씨는 저에게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저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한없이 들뜬 주디 올림. 추신, 들리세요? 개구리와 새끼 돼지들이 노래를 해요. 저 멀리 떠있는 초승달도 빙긋이 웃고 있어요.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7월 12일 토요일 밤 록윌로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비서가 어떻게 이런 멋진 농장을 알아냈을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원래 저비스 펜들턴 씨가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유모였던 샘플 부인에게 농장을 넘겨준 거래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샘플 부인은 저비스 씨를 저비도련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귀여운 소년이었대요. 샘플 부인은 아직도 그분의 머리카락을 상자에 간직하고 있어요. 빨간 머리카락이 아주 예뻐요. 어제 저는 헛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좀 다쳤어요. 저런. 저비도련님도 여기서 무릎을 다쳤지. 아직도 생생해. 샘플 부인은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농장에는 돼지, 병아리, 오리, 칠면조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6마리나 있어요. 제가 송아지에게 각각 이름을 붙였는데 들어보실래요? 실비아는 숲에서 태어났어요. 레스비아,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의 시에 나오는 레스비아 섬에서 이름을 땄어요. 셀리, 줄리아, 얼룩이 있고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주디, 당연히 제 이름이죠. 키다리 아저씨, 괜찮죠? 아주 온순하답니다. 어때요? 이름 잘 붙였죠? 농장 일이 바빠서 세계 명작 같은 소설은 아직 쓸 겨를도 없어요. 그럼 안녕. 아저씨의 어린 친구 주디 올림. 9월 2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저는 2학년이 되었어요. 농장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어요. 아저씨, 제가 누구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지 아세요? 셀리와 줄리아예요. 고아 소녀가 펜들턴 집안의 사람과 함께 방을 쓰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원래는 셀리하고 방을 같이 쓰기로 했는데 줄리아가 셀리를 졸졸 따라온 거예요. 참, 그리고 셀리는 반장 선거에 후보로 나갔어요. 인기도 많고 착하니까 틀림없이 뽑힐 거예요. 이번 학기에 경제학을 배우려다가 프랑스어를 선택했어요. 제가 만약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프랑스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저씨를 만날 수 없었겠죠? 프랑스어보다 아저씨가 100배, 1000배 소중하니까요.
선거운동 중인 주디 에벗 올림. 10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수영장에 물 대신 레몬 젤리를 채운다면 몸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후식으로 레몬 젤리를 먹다가 셀리하고 이 문제로 30분 동안 토론했어요. 셀리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레몬 젤리에 빠져 죽다니 우습죠? 우린 가끔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참, 셀리가 반장이 되었어요. 저와 줄리아는 셀리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의젓하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반장하고 같이 사는 학생답게 말이죠. 아저씨를 존경하는 주디 올림. 11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셀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방학 때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걔네 집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오빠와 동생들, 고양이도 있대요. 말만 들어도 참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그런 보통 가정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저씨의 친구 주디 에벗 올림. 12월 31일, 스톤게이트에서 아저씨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용돈으로 새 가운을 샀어요. 아저씨를 산타클로스 아저씨라고 불러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셀린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곳 식구들은 모두 유쾌하고 즐거운 분들이랍니다. 셀리 오빠 지미는 산타클로스로 분장을 하고 공장 일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는데 저도 셀리와 함께 거들었어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꼭 존 그리어 고아원을 찾아온 이사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꼬마 얼굴에 뽀뽀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하얀 야외복에 흰 장갑, 흰 구두를 신고 지미 오빠와 춤을 추었어요. 리펫 원장님이 그 모습을 보셔야 했는데 다음에 고아원에 들르시면 원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주디 에벗 올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가장 친한 키다리 아저씨께. 거리로 산책을 나갔는데 세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답게 눈이 와야 하잖아요. 비가 뭐람? 오늘 줄리아의 멋진 삼촌 저비스 씨가 기숙사를 방문하셨어요.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안고 말이에요. 줄리아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이렇게 좋을 때도 있네요. 그분은 저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우신가 봐요. 막차 시간까지 함께 차를 마셨답니다. 제가 록윌로 농장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무척 재미있어 하셨어요. 줄리아는 자기 삼촌이 그렇게 자상한 걸 처음 본대요. 저는 자상하지 않은 저비스 씨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하긴 줄리아 앞에서는 누구도 자상해지기란 그리 쉽진 않겠죠.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바람이 꽤 세게 불어요. 책을 덮고 저 아름다운 언덕까지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고 싶어요. 저는 모든 과목에서 합격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낙제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제가 어느새 오피리어가 되곤 한답니다. 제 상상 속에서 햄릿은 정치인이고 저는 자선사업가인데 둘이서 멋진 고아원도 몇 군데 세웠어요. 아저씨와 다른 이사님들도 오신다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오피리어가 된 아저씨 주디 올림. 3월 28일. 너무 큰 행복이 찾아와서 더러 겁이 날 지경이에요. 아저씨, 제가 쓴 소설이 당선되었어요. 해마다 학교에서 공모하는 단편 소설 부분에 당당히 뽑혔답니다. 더구나 4학년 언니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게시판에 붙은 제 이름을 보고도 한참 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어쩌면 제가 진짜로 작가가 될지 몰라요. 기뻐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줄리아 셀리와 함께 뉴욕에 갈 거예요. 저비스 씨가 저희를 초대하셨거든요. 우리 셋은 벌써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었답니다. 시내 백화점을 돌아다닌 다음
저비스 씨와 함께 연극도 볼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햄릿이랍니다. 햄릿은 바로 제가 4주 동안 끼고 살았던 책이잖아요. 아직도 대사를 줄줄 외울 수 있는데 바로 그 연극을 보게 되었어요. 아, 가슴이 떨려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아저씨의 영원한 친구 주디 올림. 4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뉴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시네요. 아저씨는 정말 이렇게 넓고 복잡한 곳에서 살고 계시나요? 오전에 상점들을 구경하고 점심때 한 고급 식당에서 접이 도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실수를 했답니다. 포크로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생선용 포크가 아니었나 봐요. 친절하게도 웨이터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생선 포크를 살짝 손에 쥐어주었어요. 식사 후에는 꿈에 그리던 연극 햄릿을 봤어요. 태어나서 극장도 처음이고 연극도 처음이었죠. 저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아저씨, 허락만 해주신다면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때요? 제가 출연하는 작품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공짜표를 드릴 테니 와주시겠어요? 그날 우린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왔답니다. 사실 여태까지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친절한 저비스 씨를 보고 이제 생각을 싹 바꿨어요. 이만 줄일게요. 주디 올림.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지난 토요일에 전교 운동회가 있었어요. 셀리는 장대 높이 뛰기에서 우승했고 저는 50m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올해의 우승컵은 7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4학년에게 돌아갔답니다. 어젯밤에는 제인 에어를 읽었어요.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놀랍더군요. 아저씨 정말이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어려운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셀리 부모님이 저를 별장으로 초대하셨답니다. 호수에서 뱃놀이도 하고 오솔길 산책도 하고 댄스 파티도 한대요. 지미 오빠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대요. 야호! 정말 신나요. 기쁨에 들뜬 주디 올림. 6월 5일. 아저씨 비서가 연락을 하셨더군요. 이번 여름을 셀린의 별장이 아니라 록윌로 농장에서 보내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왜 셀린의 별장에 가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고 집안일도 도울 수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셀리와 함께 거창한 독서 계획도 세웠고 지미 오빠는 저한테 말타기와 총쏘기도 가르쳐준댔어요.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들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저씨, 제발 셀린의 별장에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네? 평범한 여자아이 주디 올림. 8월 3일. 키다리 아저씨 2달 만에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편지 못해서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 내내 아저씨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셀린의 별장을 포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아저씨 말씀에 따라야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계속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아저씨를 용서해 드리기로 했어요. 남은 여름 동안 소설을 쓸 거예요. 단편 소설 4편은 벌써 여러 잡지사로 보냈답니다. 안녕, 주디 올림. 8월 10일. 아저씨, 연못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뭇잎 사이로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아기 다람쥐가 쪼르르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벌써 1시간째 소설 주인공을 어떻게 그릴지 몰라 애쓰고 있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려서 저는 저비 도련님의 다락방에서 스티븐스의 작품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소설보다는 작가에게 더 흥미가 느껴져요. 스티븐스는 요트 한 척을 끌고 남쪽 나라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근사하죠? 저도 더운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요. 아무튼 언젠가는 꼭 세계 여행을 하고 말 거예요.
금요일. 아저씨, 농장으로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저비스 씨예요. 조용한 농장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샘플 부인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지금 농장은 완전히 비상사태예요. 온 식구들이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비스 씨가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모른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자동차 소리만 나도 우리 모두 귀를 쫑긋거린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청소를 2번 하고 싶진 않거든요. 주디 올림. 8월 25일. 저는 요즘 저비스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신 지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떠날 생각을 안 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비스 씨는 참 다정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답니다. 전혀 부자티를 안 내고 허름한 반바지에 주름진 셔츠를 입고 다녀요. 우리는 농장 주변을 탐험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했어요. 총쏘기와 말타기도 배웠답니다. 수요일. 일요일 낮에 저비스 씨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나란히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저비스 씨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요리를 했는데 솜씨가 대단했어요. 캠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시군죽 먹기래요. 산에서 한참 놀다가 달빛을 받으며 내려왔어요. 캄캄한 숲길에서는 손전등을 요리조리 비추며 내려왔어요. 우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비스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둘이서 산책을 나갔다가 소나기를 흠뻑 맞았어요. 샘플 부인이 길길이 날뛰며 잔소리했지만 우리는 즐겁기만 했지요. 일요일. 밤 11시인데도 잠이 안 와요. 오늘도 역시 즐거운 날이었어요. 샘플 부인 몰래 교회를 빼먹고 저비스 씨와 함께 낚시를 갔답니다. 캐리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 모닥불에 구워 먹었답니다. 당연히 또 샘플 부인한테 혼이 났죠. 둘 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샘플 부인은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저씨, 그렇다고 제가 매일 놀기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요즘은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읽고 있어요. 전 스티븐슨처럼 훌륭한 작가가 되고 말 거예요. 벌써 2주일째 편지를 이어쓰고 있네요. 이제 편지를 붙일게요. 아저씨도 여기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셋이서 함께 지내면 지금보다 훨씬 즐거울 거예요. 어쩌면 아저씨와 저비스 씨는 서로 아는 사이일지도 몰라요. 아저씨 진짜 이름만 알아도 저비스 씨한테 물어볼 텐데요. 주디 올림. 9월 10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지금 무척 쓸쓸해요. 저비스 씨가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재미있는 추억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하지만 2주일 후면 다시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 기뻐요. 여름방학 동안 단편소설 6편하고 시 7편을 써서 잡지사에 보냈는데 모두 돌아왔어요. 그래도 대학에서의 작은 스케치라는 짧은 글은 아직 안 돌아왔으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목요일. 야호! 아저씨! 편지 2통을 받았는데 모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는 제 소설이 팔려 $50나 받았어요. 드디어 주디가 작가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성적도 좋고 작문 실력도 뛰어나서 주는 거래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 아저씨한테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아저씨 주디. 9월 26일. 저는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아저씨 비서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전 장학금을 꼭 받을 거예요. 물론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아저씨께서 돌봐주시기로 했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은혜를 갚고 싶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디 올림. 9월 30일. 키다리 아저씨, 아직도 제가 장학금 받은 게 못마땅하세요? 장학금은 제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저씨께서 계속 반대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용돈도 받지 않겠어요. 신입생들을 가르치면 용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를 괘씸하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답니다. 이번엔 정말 제 생각대로 할 거예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아저씨의 제루샤 에벗 올림. 12월 20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짐을 챙겨서 뉴욕으로 가는 4시 기차를 타야 해요. 왜냐하면 줄리아가 크리스마스를 자기 집에서 보내자고 초대를 했거든요. 아저씨,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고마워요. 이 인사를 하려고 편지 쓰는 거예요. 털 외투, 장갑, 손수건, 지갑, 책 하나같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하지만 선물보다 더 좋은 건 언제나 아저씨랍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주고 일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저씨는 산타클로스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디 올림. 1월 11일. 아저씨, 뉴욕의 줄리아네 식구들 모두 아름답고 교양 있는 귀족들이에요. 하지만 왠지 서로의 생각이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보석이나 값비싼 옷, 화려한 파티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제잘거리고 책 속에 파묻혀 밤새도록 상상의 세계 속으로 떠나는 생활이 가장 행복해요. 이제야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크고 화려한 것만을 찾아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스쳐가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치고 말 거예요. 저는 천천히 걷거나 길가에 앉아서 그런 작은 행복들을 차곡차곡 주워 담을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디 올림. 6월 4일. 내일부터 시험을 쳐요. 저는 공부하랴, 휴가 준비하랴 무척 바빠요. 줄리아는 외국 여행을 떠난대요. 셀리도 별장으로 가고요.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찰스 패터슨 씨의 딸들에게 9월 초까지 영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 일이 끝나면 록윌로 농장에서 나머지 3주일을 보낼 거예요. 아저씨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어디를 가시든 즐겁게 지내시고 제 생각도 많이 해주세요. 8월 19일. 뜨겁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어요. 아저씨, 제가 유럽 여행을 안 가서 언짢으세요? 솔직히 아저씨가 유럽 여행을 보내주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참, 파리에서 저비스 씨한테 편지가 왔어요. 방학이 다 가기 전에 록윌로 농장으로 오신대요. 셀리한테서도 편지가 왔는데 9월에 자기 별장으로 오라네요. 저비스 씨도 만나고 싶지만 셀리한테 가기로 했어요. 안녕, 주디 올림.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놀랍지 않으세요? 철부지 고아 소녀가 드디어 4학년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학교 잡지사의 어엿한 기자랍니다. 저비 도련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저비스 씨가 친구들하고 요트를 타느라 록윌로 농장에 못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셀리한테 갔다는 걸 줄리아가 알린 모양이죠? 참, 줄리아는 유럽에서 아름다운 옷들을 가득 사서 왔어요. 아저씨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여자들이 옷 가지고 난리 피우는 걸 보면 한숨이 다 나오실걸요? 주디 올림. 11월 7일. 키다리 아저씨, 저를 위로해 주세요. 지난 겨울과 올 여름 내내 쓴 소설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어제 편지 한 통과 함께 소포로 돌아왔어요. 학생인 것 같군요. 아직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소설은 졸업한 뒤에 써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소설의 줄거리가 너무 황당하고 인물도 너무 튀고 대화도 어색하대요. 그러면서 연습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힘이 빠져 방바닥에 드러누웠어요. 그러다가 속상해서 원고를 모조리 태워버렸지요. 정말이지 졸업 전에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멋진 줄거리가 떠올랐답니다. 주디 올림. 12월 26일. 아저씨는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17가지나 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선물들을 돌려보낼 순 없어요. 그러자면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해야 할 테니까요. 아저씨, 제가 보내드린 넥타이는 잘 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짠 것인데 너무 쭈글쭈글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아저씨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바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디 올림. 추신,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보내드릴게요. 지난 여름 셀린의 별장에서 땄어요. 아저씨한테 언제나 행운이 가득 넘치기를. 1월 9일.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형편이 무척 어려운 가족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돈벌이를 나가서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아버지는 폐병으로 들어 누우셨대요. 큰딸이 바느질로 하루에 겨우 1달러 50센트를 버는데 그것으로는 병원비는커녕 그 집 식구들의 한 끼 식사도 힘든 모양이에요. 그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100달러만 도와줘도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굶지도 않을 거예요. 아저씨, 제발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참,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쓴 소설은 다시 읽어보니 너무 형편없어서 쓰레기통 안에 처박았어요. 직접 쓴 사람의 느낌이 이 정도니 독자들은 어떻겠어요?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 내일은 3월 첫 번째 수요일이에요. 고아원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날이죠. 아저씨, 혹시 고아원에 가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가끔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고아원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답니다. 처음 대학에 왔을 때만 해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겐 그 시절도 무척 소중하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이 어떻든 나는 운명의 용감히 맞서리라. 바이런의 식구예요. 아저씨, 리펫 원장님께 제가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사랑을 보내며 주디 올림. 4월 4일. 키다리 아저씨, 셀리와 부활절 휴가를 보내려고 이곳 록윌로 농장에 왔어요. 우리는 언덕을 거닐며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한가롭게 지내요. 오늘 아침엔 전에 저비스 씨와 함께 올랐던 산꼭대기까지 갔답니다. 문득 저비스 씨가 없어서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저씨, 저는 다시 소설에 도전했어요. 편집자나 저비스 씨가 말했듯이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을 써야만 독자들이 감동하겠죠? 그래서 3주 전부터 존 그리어 고아원 이야기를 쓰고 있답니다. 이 소설은 꼭 출판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저씨한테도 꼭 답장을 받고 말 거예요. 사랑을 보내며 주디 올림. 키다리 아저씨, 이제 3주 뒤면 졸업식이랍니다. 꼭 와주실 거죠? 줄리아는 저비스 씨를 초대했고 셀리는 지미 오빠를 초대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저씨밖에 없죠. 꼭 와주세요. 주디 올림.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랍니다. 졸업을 했으니까요. 지금 록윌로에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미 오빠가 찾아와서 함께 지냈지만 왠지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는 정말로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롭답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사회사업 일을 시작하는 셀리와 같이 보스턴에 갈까 생각 중이랍니다. 괜찮겠죠? 셀리와 같이 지내면서 낮에는 소설을 쓰고 밤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아저씨를 무척 보고 싶어하는 주디 올림. 9월 19일 록윌로에서 아저씨, 진지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아저씨한테 좋은 충고를 듣고 싶어요. 편지로는 쓸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디 올림. 10월 3일 록윌로에서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 편지를 아침에 받았어요. 세상에, 몸도 편찮으신데 직접 편지를 써주시다니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성가시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 드디어 제 소설이 팔렸어요. 잡지에 7부로 나누어 싣다가 책으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이제 아저씨한테 돈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돈보다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보답할 거예요. 아저씨,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제 고민은 바로 저비스 씨에 관한 문제랍니다. 그분은 저보다 14살 많으신데 언제나 사려 깊고 또 순수하답니다. 저는 저비스 씨를 생각하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파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만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분은 제가 왜 거절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미 오빠를 좋아하는 줄 알겠죠? 사실은 그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걱정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모르시거든요. 게다가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결혼해버리면 아저씨께서 서운하실 것 아니에요. 아저씨, 저 정말 어떡하죠? 저비스 씨가 제게 청혼한 것은 벌써 2달 전 일이에요. 그 뒤로는 편지 한 장도 없으세요. 줄리아한테서 그분이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아저씨, 저 대신 판단을 내려주세요. 아저씨가 보고 싶은 주디 올림. 10월 6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맞죠? 꼭 갈게요. 뉴욕은 3번이나 가봤으니 길을 잘 찾을 거예요. 드디어 아저씨를 만난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제 걱정을 해주시다니 아저씨는 정말 천사예요. 사랑을 보내며 주디 올림. 추신. 그런데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는데 어떡하죠? 집에 도착해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요 하고 말하면 하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목요일 아침. 사랑하는 저비도련님,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스미스 씨에게.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도 기쁨과 행복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당신은 푹 주무셔야 해요. 그래야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제가 있는 곳까지 단숨에 달려오실 수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글쎄, 지난 사흘 동안 당신이 죽지나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군요. 아, 만일 그랬다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아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도 행복해요. 키다리 아저씨, 아니 저비도련님, 아니 내 사랑, 빨리 나으세요. 저는 당신을 30분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척 행복했어요. 어제는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전의 주디가 아니랍니다. 어제 새벽 저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곧장 기차를 타고 가서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이사님 저택에 도착했죠. 나이 드신 집사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번 양, 날이 깨서 몹시 편찮으시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셔도 좋다고 허락했으니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서재로 들어섰어요. 방이 어두컴컴해서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런데 난로 옆 커다란 안락의자에서 당신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오며 웃었죠. 귀여운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여태 눈치채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나는 어쩜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키다리 아저씨, 아니 저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죠? 어제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전 참으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당신이 빨리 나아서 저를 찾아오길 기대할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사랑을 당신의 주디 올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